세계 4대 문명인이 같은 줄 세우기는 말장난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문명들보다도 훨씬 앞서는 문명들이 존재했으며 마치 이들 몇 개의 문명이 다른 모든 문명들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기원전 3000년 전, 그러니까 황하 문명이 일어난 기원전 2000년경보다 1000년 앞서 대동강 유역의 고조선에서도 문명이 일어났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기원전 1100년경에 멸망한 미케네 문명이 곧바로 고대 그리스 문명으로 이어졌는지는 여러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고대 그리스가 헬레니즘으로 발전한 것은 확실합니다. 헬레니즘 문명은 기원전 323년에서 146년 사이에 그리스의 영향력이 절정에 달한 시대를 말합니다. 이후 헬레니즘은 로마가 그리스의 정복지를 지배하게 되면서 로마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대에도 그리스 문화, 예술, 문학은 로마 사회에 스며들었으며 특히 이 문명은 고대 그리스와 중동, 서남아시아의 문화가 융합된 산물이란 점에서 헬레니즘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이와는 조금 다르게 중국의 황하 문명도 존재합니다. 시기는 다른 주요 문명인 오리엔트나 인도보다 늦은 기원전 2000년경이며 중국의 황하강 중하류 지역에 성립한 문명의 총칭입니다. 이 두 문명은 발생 이유가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는 절박하면서 중국은 넉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리스는 지금도 그렇지만 땅이 좋은 편이 아니기에 나가서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해상무역이 발전하고 그러다가 빈 땅도 보고 식민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구가 늘고 제국으로 발전합니다. 이는 북유럽의 바이킹 시대와 아주 비슷합니다. 다른 점은 바이킹들은 요즘 말로 하면 지배구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스가 철학, 예술, 정치 등이 발전한 것은 사람이 많고 교육이 존재하고 그 이유는 다른 세계를 보며 경쟁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이 단순한 시각의 차이가 중국의 문명과 또 지금 우리의 입장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중국은 풍요로웠습니다. 범람했던 퇴적으로 농경지가 좋았던 나일강이나 인더스강과는 또 다르게 황하는 땅 자체가 그냥 좋았습니다. 당연히 발전하고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근처로 퍼졌지만 육로를 따라 퍼지는데 그칩니다. 다른 땅을 차지하고 식민지를 구했지만 모든 건 같은 땅 내의 일이었습니다. 이는 서양과 동양의 철학, 사상, 관습, 문화를 가르는 요소가 됩니다. 한마디로 해양민족과 내륙민족으로의 발전입니다. 한반도의 문화가 중국으로부터 강력한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지리적 위치와는 다른 내륙민족으로의 발전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여와 백제의 일본 진출, 고려 말의 요동정벌, 세조와 효종의 북벌 정책 등은 결과에 상관없이 역사적 바탕을 뒤흔들 만큼 큰 사고의 전환점이라 평가합니다. 세계를 경영한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세계 정복이나 우주 정복 같은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김우중 대우회장이 했던 일입니다. 그의 평가를 떠나 대한민국의 발전기에서 내가 세계를 경영할 마음으로 일을 한다는 그 말 자체에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우중 회장은 세계는 좁고 할 일은 많다는 명언을 남기고 지금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동유럽, 아프리카, 오지 등을 돌아다니며 일거리를 찾던 시대의 거인이었습니다. 물론 뛰어나지만 다른 시야를 갖던 S사나 L사에 비하면 한민족이 해양민족이 되어야 함을 깨달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르게 발전하던 동서양의 문명은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았으나 공산주의라는 이념이 무너지며 비슷한 길을 걷게 됩니다. 다른 곳으로 진출하고 할 일을 찾아 과거 시대 식민지가 아닌 경제적 식민지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특정 상품과 자본과 정치적 협약으로 중국은 뒤늦은 해양 진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절박한 중국과는 다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한국의 상황을 봅니다. 한국의 문화가 유럽 한복판에서 맨하탄 스퀘어에서 동남아에서 번성하는 걸 봅니다. 이는 한국의 대중문화와 본국의 선진 이미지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한국 문화면 나쁘거나 촌스럽지 않은 것이란 생각 때문입니다. 왜 바다로 나갔을까?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하고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내 편으로 만들어야 이 일이나 무역이나 국제정치에도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계 경영의 목적입니다. 대우의 김우중 회장이 평생을 꿈꾸던 일들이, 또 북보를 주장하던 선조들이 꿈꾸던 일들이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더 알려야 합니다. 더 쉽고 깊숙하게 다른 문화로 들어가야 합니다. 대사관이나 코트라가 존재하는 곳에 대한민국 문화관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음식, 언어, 예술, 공연 등이 항상 존재해야 합니다. 처음에 세계 경영을 비웃던 다른 그룹들은 한때 국가 생산의 10%를 넘기던 대우를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 이후 모두들 세계를 보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민족의 핏줄 속에 내륙 습성은 아직 짙게 남아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제 선택의 공은 한반도로 넘어왔습니다. 노르디쿠스 루크였습니다.